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교회 또 섬기시고 계시고 또 루어버 심리 상담소 아주에도 있고 옥포에도 있는 심리 상담소를 운영하시고 또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시고 또 국가에서 또 국가에서 지원도 해주고 인정하는 중독과 또 교도소 뭐 여러 곳을 섬기시고 계신 우리 안희진 권사님이 오늘 특강으로 해주실 텐데, 이제 저도 신학교 다니며 그 설교학 교수님이 항상은 아니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교단의 말씀은 항상 특별히 기독교 전체가 그렇지만 삶의 현장보다는 말씀을 풀고 하다 보니까 원리를 좀 말하는데 좀 익숙하고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적용이 사실 좀 우리가 좀 약한 편이다. 뭐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 뭐 성경을 풀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귀하게 오늘 이렇게 특강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만나는 말을 할 수 있는가, 이걸 현장에서 전문가이신 우리 강사님께서 또 해주셔서 우리에겐 정말 귀한 은혜가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오늘은 특강을 통하여 제가 하면 저는 원리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많은 임상 경험과 또 많은 이론을 갖고 있는 우리 강사님께서 잘 풀어주실 때 오늘 큰 은혜와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과 대화가 소금으로 맛을 내는 아름다운 말이 될 것인가, 귀한 배움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파수가 맞으면 관계의 흐름이 바뀐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안희진 권사님 나오셔서 특강해 주실 때, 일단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화와 같은 환영을 해주셔서 오늘 너무 귀한 자리에 또 이렇게 귀하게 설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드려지는 이 말들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의사소통하면 사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잘하면 세련되고 멋있는 게 사실 의사소통이죠. 그래서 우리가 배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 말을 또 잘하는 것도 사실은 되게 중요하지만 말을 잘 듣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죠. 오늘은 듣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말하는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나도 알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알고 내 가족들도 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체크를 조금 해보셨나요? 체크를? 네, 체크를 해보셨으면 아마 대충 뭔가 보이실 거예요. 나랑 이 남자랑은 다르네. 나랑 우리 애랑은 다르네. 우리 권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뭐 친구들하고는 다르네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그 세 가지가 기본의 어떤 성향이고 나머지는 이제 플러스되는 성향들이 있는데요. 이 기본적인 성향과 함께 좀 잘 아우러 가면 우리가 서로 대화하는데 굉장히 조금 더 유난하고 더 서로에게 덕이 되는 말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금 막 체크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보니까 막 시험 치듯이 막 이렇게. 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참고해 드릴 거는요. 지금 검사지는 내 머리에서 하는 거예요. 의식을 하고 있는 검사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방향성으로 하고 싶어라고 체크가 될 수도 있어요. 저희는 이제 심리학에서는 질문지를 그러니까 이런 질문지 검사와 함께 투사 검사라는 걸 같이 해요. 그래서 투사 검사와 질문지 검사가 합쳐졌을 때 그 사람의 성향이나 기질을 아는 부분이지만, 오늘은 어쨌든 의사소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해보다 보니까 이제 의식적인 검사로 해서 내가 어떤 유형인지를 우선 A, B, C로 좀 나눠서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유형인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대화하는데 우리 남편이 이렇게 대화해서 나랑 뭔가 안 맞았구나, 이렇게 좀, 그래서 주파수를 좀 맞추면 우리가 정말
그 말이 맛깔나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말을 잘하더라 하는데 영양가 있는 말을 잘하더라라고 하지 않아야 될까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제 소통의 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보세요.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좀 빨리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은 빨리 하면 되지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뭐가 늦었나? 내가 뭐 잘못됐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걸 빨리 하면 뭐 도움이 돼? 이렇게 판단하거나 뭐 이렇게 따지거나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같은 말을 들어도 다르게 느낀다는 거죠. 듣는 귀가 다르기도 하고 말하는 귀가 다르기도 하고 뇌 구조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 잘했다, 뭐 나쁘다 판단 여부가 아닌데 우린 그걸 어떻게 느끼죠? 판단 여부로 느끼거나 생각의 여부로 느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말하는 것 자체에는 우리의 뇌에 있는 운영 체계가 다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거나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게 기준점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제 판단의 기준이 다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행동의 동기가 다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시야, 관점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가 좀 평균적으로 봤을 때 다르게 얘기하는 거는 다르게 듣고 다르게 느끼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이런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유형을 전체적으로 표현하면 아주 심플하고 쉽게 표현해 드리자면 첫째는 관계형의 형태의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실리형이에요. 세 번째는 성취형이에요. 이 관계형은 뭐냐면 사람을 좋아한다, 나빠한다의 판단 여부가 아니라요. 관계하면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관계형이에요. 여러분들이 체크를 했을 때 제가 체크리스트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A, B, C 중에 있을 거예요. A만 많이 나왔다, B만 많이 나왔다, C만 많이 나왔다. A만 많이 나오는 분들 좀 손 들어 보세요. A만 많이 나온 분들 이거 좀 봐주세요. 서로가 A가 어떤 분이구나 라고. 자, B 많이 나온 분들 손 들어주세요. B, 네, B 좋아요. B. 자, C 많이 나온 분들 손 들어보세요. 어머, 정말? 진짜? 자, 그러면 A, B가 많이 나왔다. A, B가 동등하게 많이 나왔다. 손 들어보세요. 어머, 정말? A, B. 네. B, C가 많이 나왔다. B하고 C가. 좋아요. 그 다음 A, C가 많이 나왔다. 없어요. A, C. 좋아요. 자, 결과지 나눠 들으셨나요? 부목사님? 혹시? 네, 결과지에 보면 A는 어떤 성격, B는 어떤 성격, C는 어떤 성격, 그 다음 A, B는 어떻고, A, C는 어떻고, B, C는 어떻고가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자, 보이셨나요? 우리 교회가 A가 많았군요. 네. 네, 좋아요. A가 많았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A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한번 느껴보세요. A가 많다고 하셨으니까. 자, A는 어떤 성격의 유형들의 사람이냐면 신뢰와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고 화합하는 걸 중요시하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불화설이 나오는 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평화를 유지해야 되고요. 같이 있는 것에서 조금만 불편한 소리를 하는 분들은 되게 거북스러웠고 힘들어요. 이 사람들은 말할 때 굉장히 공감 위주의 말을 해요. 그러십니까? A분들 그러세요? 좋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냐면 기분 나쁜 것에 이렇게 많이 에너지를 쓰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면 어지간하면 하나로 얘기를 하려고 하고 함께 하려고 하고 독려하고 격려하고 으쌰으쌰 합니다. 그런 행동이 빠르거나 이러진 않아요. A형들은.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은 관계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가 함께 했잖아. 선생님하고 내가 했어. 뭐 선생님 마음은 어때? 불편하지 않지? 괜찮지? 이런 마음들에 대한 다스림을 되게 많이 해요. A들의 말이 굉장히 공감 위주적이거든요. 자, 남편이 부부분들 있죠. 자, 다시 부부분들만 소리 들어보세요. A형, A. 자, 두 분은 목사님, 부목사님들 분은 같네요. 자, 남편이 B, B 들어보세요. 네. 우리 두 분은 다르시네요. 권사님하고는. 네. 맞다고?
아, 많이 달라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다르죠. 자, A, B는 너무 달라요. 말을 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나오는 것도 달라요. A는 뭐부터 얘기해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관계가 유전이니까 뭐부터 얘기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감정, 마음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사이좋게 나누는 거. 왜 양대훈 씨하고 네, 그런 것 같았습니다. 네, 좋아요. A가 아예 없습니다. 저기는. 네, 네, C입니까? 아, A 같이 좋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남편은 여보 이렇게 하면 그럼 우리 이제 안유진 권사님이 예를 들자면 왜부터 튀어나오겠죠. 여보 있잖아 하면 그래서 왜? 뭐 어쩌라고? 이렇게 나오겠죠. 요런 패턴인 거예요. 그러면 A는 말하자마자 어떻게 돼요? 묵살당해져. 그럼 기분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불편하죠. 그럼 그때부터 더 입을 열까요? 열지 않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중요한 건 2차, 3차 기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보 하고 들어갔다가 아니라고 하니까 다른 반응들이 튀어나오는 거죠. 싫어, 됐어, 이렇게. 그래서 관계형은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따뜻한 온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분들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제가 지금 뭐라고 했죠? A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 A구나 라고 얘기했죠. 그럼 본인은 A인데 타인은 뭐라고 느끼는 거예요? A가 아니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나는 A인데 왜 이 사람은 날 A라고 안 느끼지? 뭔가 이상하죠? 그러면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유형적인 것, 내가 의식하는 유형과 언어적으로 말하는 유형이 다를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자면 나는 A가 맞아. 누구한테만 A야? 다른 사람한테만 A야. 그럼 다른 사람들 나한테 어떻게 해줘야 돼? 공감적인 말을 해줘야 돼. 근데 나는 막상 말할 땐 뭐로 해? B로 해요. 이해되세요? 야, 이런 경우가 저도 그래요. 저도 A를 체크해놓고 B의 태도가 나와요. 그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격과 기질과 또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호작용할 때의 관계성에서 나타나는 것과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결국은 여기서 나와 있는 건 내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고 싶을 때 내가 이런 대접을 받고 싶을 때 형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체크리스트는 뭐에 검사를 했어요? 의식검사. 의식검사는 속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속이려고 속이는 게 아니라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무의식 검사, 투사 검사와 함께 들어가야 검사는 제대로 된 검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나는 A형이라고 하신 분들은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해줬으면 더 좋겠다가 많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A들을 봐주세요. 손 들어주세요. A들. 자, 이분들한테 뭐부터 얘기해주자? 감정, 마음. 자, 우리가 지금 제가 앞에서 이렇게 다 들은 걸 봤잖아요. 제 속으로 어머 쟤도, 어머 저분도 이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내가 A의 형태의 대접 혹은 A 형태의 언어들을 듣고 싶은 경우가 많을 때 A형을 더 많이 체크한다. 이해되셨죠? 좋아요. 그래서 A는 마음을 나누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마음을 나눠줘야 되느냐? 자, 뭔가를 살 때도 어떤 식으로 결정하냐? A는 어떻게 결정한다고 써져 있죠? 물건이 좋아도 어떤 사람이 파는 사람이 무례한 행동을 하면 사지 않는데요. 뭘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 거지와 마음 태도를 보는 거죠. 그 다음 A들의 형태는 대부분 어떤 식으로 사냐면 물건을 사러 가요. 예를 들자면 오리지널 A 형태예요. 물건을 딱 사러 갔는데 집 주인이 막 서비스를 막 해요. 그럼 마지못해 사와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 집만 가요. 이해되세요? 다른 곳에 가는 게 불편해요. A의 유형들은, 오리지널 유형은 내가 받고 싶은 건가? 내 유형은 또 조금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마음이 편해야 돼요. 그래서 불편한 게 싫기 때문에 새롭게 뭔가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A 형태들은 대부분 뭔가 추진력보다는 조금씩 도와주면서 협업하는 역할을 많이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항상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어떤 말이 나오냐면 왜라는 말인데 이 왜가 아니에요. 왜? 그 원리와 이치를 알고 싶은 왜예요. 아니면 정말? 아니면 진짜?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어떻게 A분들 그런 말 많이 하세요? 저는 정말 많이 하거든요. 정말? 진짜? 이걸 너무 많이 하는데 그건 제가 결론은 제 안에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 언어적인 태도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 기분보다 당신의 기분이 더 중요해요. 자, A분의 아내분 혹은 A분의 남편분이 우리 아내한테 혹은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당신의 마음을, 기분을 다스려 주나요? 우리 성함을 모르겠다. 두 분 A, B 뭐로 나왔어요? A. 서로 마음 읽어주면 되네.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어때요? 가끔은 누군가가 마음을 한쪽에 너무 읽어주면 그래서 내가 어떡하란 말이야 하고 결론을 물어보지 않나요? 두 분은 다 그럼 끝나요? 아니죠. 이게 또 재밌는 얘기예요. 같은 A라도 아까도 약간 강의하고 또 얘기했지만 플러스 A라도 하나가 더 A가 있으면 더 A스럽고 딴 사람은 B나 C로 빠져요. 왜? 관계는 상호적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A라도 내가 너 더 강한 A가 있으면 나는 B나 C를 써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의 태도와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과 태도가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유형과 성향보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A, B, C 형태에 대해서 다 알아놓는 게 좋겠죠. 나만 A야, B야가 아니라 이 형태를 다 알아놓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러면 이 관계할 때 어떻게 소통을 하면 좋겠나? 관계형에서는요, 어떤 말을 하면 좋냐면 이해해요. 너 생각을 내가 알겠어. 네 마음을 알겠어. 이런 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말을 하면 안 되냐? 결론이 뭐야? 왜 그렇게 얘기했어? 빵 터졌어요 지금 안효진 권사님.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A는 마음이 확 다쳐요.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저희 남편이 A예요. 저는 A, B거든요. 그 우리 남편한테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우리 남편 뭐 주저리 막 설명하면 제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렇게 할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우리 사무실에서 일할 때는 우리 선생님들한테 그래 힘들었지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사회적 관계에서는 A를 쓰는 거예요. 또 희한하게. 근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쓰잖아요. C를 쓰잖아요. C를. 결론만 얘기합시다. 우리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제가 이렇게 또 나가잖아요. 사실은 A, B, C의 모든 유형을 다 가지고 있지만 내가 어떤 걸 주도를 쓰는지 조금 더 확인해 보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B형을 알아볼게요. B형은 실리형이에요. 그러니까 실리라고 하니까 뭔가 되게 현실적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 결과와 성과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현실적인 얘기들을 해야 돼요. 이득이 되거나 되지 않거나를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결과와 목적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셔야 돼요. 합리성과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실력이 있냐 없냐가 엄청 중요하죠. 그 다음에 내 몫을 확실하게 할까 하지 않을까, 내 역할이 있나 없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감정적인 이런 얘기들은 어떻게 해요? 불편해요.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 사실은 저번에 그 일을 하는데 있잖아 이래버리면 벌써 뭐 어떻게 해요?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과는 어떻게 자꾸 자연스럽게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주파수를 맞추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래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가를 봐줘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더더욱 우리는 그리스도이니까. 그죠? 그래서 나는 이렇단 말이야를 강조할 것이 아니라 안유진 권사님의 예를 들면 우리 남편이 A네 그러면서 이를 악물고 참고 그랬구나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해줄 수 있어요. 우리. 근데 뭐가 있어야 될까요?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얼마든지 넓을 수 있어요. 마음의 여유만 넓으면. 그래서 어느 말도 다 수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B형은 결국은 현실적인 이득과 관련된 결과와 결론과 목적에 관계된 이야기를 조금 해주시고 데이터 중심적으로 얘기를 조금 해주셔라. 그래서 가성비, 효율성 이런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떤 게 구매를 하냐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돼 있죠? 최저가. 그 다음에 이게 얼마나 가성 대비 효율적이냐. 그래서 가격은 필수로 비교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조금의 적립금, 후기 이런 걸 엄청 중요시해요. 자, 저희 집에 몇 분 계신데 저희 집 딸이 후기는 기깔나게 잘 씁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그거로 인해서 또 뭔가를 받아요.
저는 그거 세상 못 하거든요. 네. 근데 또 저희 세 딸 중에 또 그 딸이 또 하나 또 있어요. 저랑 제 동생 둘 사이에 또 그분이 또 한 분 계세요. 아주 후기. 이분은 대학 때도 이런 걸 잘 써갖고 상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네. 안유진 선생님이에요. 뭐 대학 때도요, 뭐 이벤트 같은 거 이렇게 후기 쓰면요, 막 당첨돼갖고 뭐 선물도 받고요. 하여튼 희한하게 그런 거.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게 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저 이 실리형이라서 그래. 후기나 이런 것들을 아주 멋있게 잘 쓰는 거죠. 그리고 결론, 즉, 목적 이런 걸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결론부터 말하세요. 여보 이거 해줘. 그런데 있잖아 라고 하면 들어줘요. 근데 내가 있잖아 이거를 있잖아 이렇게 느껴가지고 있잖아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중간에 자르고 그래서 나보고 하란 말이 하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또 근데 너무 재미있어. A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만 묵살당했다 거절당했다 생각해요. B는요, B도 거절당했다고 생각해요. 왜? 내가 그렇게 잡 얘기하는 걸 싫어하는데 계속 구주절주절 얘기를 해. 이 사람은 도대체 날 사랑하는 거야? 라고 된다는 거죠. 시작은 A가 아프다고 시작했는데 사실 누구도 아파요? B도 아파요. 결국은 관계에서는 누구 하나만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때로는 남편을 맞춰주기도 하지만 남편이 때로는 나를 맞춰주기도 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부부관계는 어떻게 해요? 상호 관계죠.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도 우리 교인들도 어떻게 해요? 상호 관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맞춰줄 때도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나를 맞춰줘야 할 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어떻게 해요? 나만 맞춰주기를 원하죠. 그렇죠? 나만 맞춰주기를 원해요. 나만 맞춰주기를 원하는 사람일수록 내 안에 상처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안에 상처가 많으면 나를 보호하려는 욕구가 어마어마하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타인들로 하여금 계속 자기를 보호하려고 해요. 그러려면 항상 어떻게 해요? 가시가 돋쳐 있는 것처럼 행동하죠. 그러니까 A로 얘기를 해도 상처, B로 얘기해도 상처, C로 얘기해도 상처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주파수만 표현할 것이 아니라 타인의 주파수가 어디인지도 맞춰야 될 의무가 있다. 그래야 우리는 맛을 내는 사람의 언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맨 밑에 뭐라고 써 있는지 보이세요? 불필요한 건 보이세요? 불필요한 설명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양할게. 근데 A한테 불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고 A한테 말을 하면 어떨까요? A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떤 의도로 얘기하는 거지? 몰라요. 결론부터 얘기하고 설명을 얘기하면 이 사람의 말은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지? 라고 해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A한테는 어떤 식으로 표현할지 B하고는 어떻게 표현할지를 잘 보고 판단해 주시면 매우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 B한테는 뭐라고 얘기하면 안 되냐면 뭐라고 얘기하면 안 된대요? 그냥 느낌이 좋아서 그냥 그 주인이 마음에 들어서 그 집에 자꾸 가 이런 거 안 돼요.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정확하게 결론을 말씀하고 데이터, 수치, 효율성, 목적, 결과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해요. 마음이 가서 일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A는 어때요? 이 사람 마음 보고 가고 저 사람 마음 보고 가요. 우리 집에 그 김모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온몸이 죽어도 어때요? 누가 부탁하면 가요. 그러면 저도 A지만 저희 엄마한테 가면 저는 어떤 말을 하겠어요? B처럼 얘기하겠죠. 가지 마. 힘들면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재밌죠? 같은 A인데도 저희 어머니가 너무 A를 부리니까 저는 A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엄마한테는 B나 C로 얘기하는 거죠. 가끔 제가 이제 C로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해요? 기분 좋으면 가. 기분 나쁘면 절대 가지 마.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A와 B의 형태를 조금 잘 파악하시는 게 의미가 있다. 그 다음은 그러면 C의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면요. 굉장히 자율적인 유형이에요. 존재감 불타는 유형이고요. 이분들은 자기 기분과 행동이 좌지우지돼요. 그래서 자기 느낌대로, 생각대로, 행동하는 대로 움직이는 분들이에요. 자유의 영혼이고요. 가장 영향력을 추구해요. C가 얘기하는 건 파워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왜? 사람들한테 자기의 빛이 나게끔 얘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개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말을 네 쪼대로 해. 네 쪼대로 해. 이런 말. 잘해요.
그럼 내 맘대로 할게. 괜찮아, 괜찮아. 이 사람들은 굉장히 성취 욕구가 높아요.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건 체크는 A로 해놓고 말투가 C일 수도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말은 굉장히 영향력 있게 하고 싶어. 그러나 나는 받을 때는 어떻게 받고 싶어? 공감을 받고 싶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C의 영향력은 굉장히 사람들한테 많은 영향력을 주고 싶어 해요. 자기가 좀 나타나지고 싶어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낸데 이런 스타일이라는 게 아니라 언어에 그만큼 힘이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율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공적인 것에 대한 주인공 역할, 빛나는 역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사람들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겠어요? 이렇게 틀 안에 넣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어느 틀 안에 선생님 요거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십시오 이러면 굉장히 불쾌해요. 자기의 자율성을 훼손당하고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근데 A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A는 적당한 규격이 있으면 좋아요.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맞추면 돼요. B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A가 규격적으로 하고 C는 자율적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결과에 효율성 있게 자기 마음대로 응용할 수 있어야 돼요. 좀 다르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하래요 하는 사람들은 A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도 방향이 나쁘지 않잖아요? 하면 B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하래요. 그러면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면 C예요. 이제 이게 생각나는 사람들 없으신가요? C가 생각나는데 뭐 이러는 사람들. 자, 이해되셨어요? 어떻게 얘기가 되는지.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냐면 좀 이렇게 그 사람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이 아니라 지지, 격려, 리액션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일본들은 굉장히 특별하게 멋지게 살고 싶어해요. 파워풀한 인생을 살고 싶어해요. 존재감을 나타내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뭔가를 이렇게 브랜드 같은 것도 우리가 뭔가를 사면 A는 마음의 선물, 이거 너무 좋아해요. 아까 그 김영숙 권사님이 어떤 분이 선물을 주셨는데 그 가방을 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게 에르메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이쁜 선물을 받으셔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마음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권사님 하시는 거는. 근데 이제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겠어요? 그 안에 뭔가 있나? 뭐가 있을까? 여기 안에 좀 괜찮은 게 있나? 이렇게 볼 거고, C는 어떤 게 보겠어요? 이 메이커가 어디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여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죠.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A가 A한테는 선물을 줄 때 제가 마음의 선물로요 이러면서 편지 이런 거 쓰면 참 좋아하죠. B는요? B는 어떻게 써요? 효율성을 따졌을 때 그게 괜찮은 거면 좋아요. 왜요? 메이커 사주는 거 좋아하죠. 예. B인데 말은 B인데 C야 행동은. 이럴 수 있다니까요. 자, 이제 그러면 C는 어떻게 해요? 뭘 사러 가? 그럼 어떤 걸 사러 가겠어요? 브랜드를 딱 그래도 삼성이면 삼성 이런 브랜드를 따지고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좀 안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A, B, C가 구매하는 스타일도 행동하는 스타일도 얘기하는 스타일도 말도 다 다르다. 그래서 자주 쓰는 말이 어떤 말이냐? 대박! 와우! 이런 말. 리액션 엄청 중요해요. 근데 C가 뭔가 막 강력하게 말을 하는데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C는요 어떤 유형들이 많냐면 얼굴에서 표가 다 나요. 기분이 나쁘다 좋다를. 그리고 때로는 왁 하고 화도 낼 수도 있어요. B는 어떻게 해요? 요목조목 따지겠죠. A는요 이러다 끝나겠죠. 그런데 이렇게 끝나나요? 이렇게 내가 어떤 성격인지에 따라서도 행동하는 것도 달라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성취한테는 어떻게 얘기하면 되냐?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당신만 알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뿌듯하게 만들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마인드가 좀 있으신데, 그 다음에 이거 하면 대박이에요. 이런 거 엄청나죠? 자기만 뭔가 능력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 굉장히 자부심을 느껴요. 근데 안 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규칙상 안 됩니다. 그럼 개나 줘버려 이래요. 저희 센터에서도 선생님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이런 C 유형 선생님이 있어요. 저희가 감사를 매년마다 받거든요. 요새도 이제 감사 받는다고 우리 선생님이 아주 죽어나는데 감사를 막 받는데 그 이제 감사 받을 때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랬더니 뭐랬게요? C의 유형의 선생님이 교수님 그 법대로 하면 못 살아요.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이걸 규율을 안 지켜. 어떻게 그 코사코사 법대로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확실히 C 유형이죠. 저는 법대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딱 규율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격과 유형과 태도와 행동들은 이렇게 다 조금씩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맞춰가는 것이다. 그러면 A, B, C는 확실하게 정해졌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유형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A도 있을 수 있고 B도 있을 수 있고 C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럼 A, B를 골고루 쓰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형을 어떻게 판단하시냐면 지금 체크하셨을 때 비슷한 숫자가 나온 아이들이 그 유형이에요. A가 독보적으로 많이 나오면 그냥 A형, B가 독보적으로 많이 나오면 B형, C가 독보적이면 C형인데 A, B가 비등비등하게 나왔어. 그러면 지금 A, B형이에요. 자, 이 A, B형은 혈액형 얘기하는 것 같다. 그쵸? 혈액형은 아닌데 A, B는 따뜻하면서 실용적인 균형적인 스타일이에요. 자, 제가 여기 옆에 그린이라고 써놨을 거예요. 그쵸? 저는 사실 이제 색채 심리 상담사잖아요. 그러니까 색으로 모든 걸 다 얘기해요. 지금은 이제 성령의 9가지를 색으로 조금 하고 싶어서 연구하고 싶어서 지금 막 이렇게 저렇게 지금 자료를 찾고 있는데 여기에도 7가지 성격이 나와요. A, B, C를 했을 때 그 A형, B형, C형. 그래서 A형은 저희가 무지개 색깔을 봤을 때 저는 생각하기를 A형은 옐로우 같아요. B형은 블루 같아요. C형은 레드 같아요. 우리 색채 의미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A, B형은 그린이라고 했어요. 아까 말한 A형과 B형이 섞인 성격이죠. 그래서 실리적이면서 굉장히 공감적인, 관계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따뜻하면서도 실용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AB형이거든요. 혈액형은 B형인데 AB형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공감적인 부분을 잘 사용하면서도 뭔가 굉장히 결론과 결과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좀 배려를 하면서 현실적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정확하게 꼬집어서 얘기할 경우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좀 이상적인 사람의 어떤 리더형이라고 하고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대요. 사실은 이제 뭔가 사람들과 관계할 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부드러운 카리스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AB형은 이게 저절로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강점은 뭐냐면 공감을 잘하면서 실행을 잘해요. A형만 있으면 실행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리지널 A형은 실행력이 별로 없죠. 그런데 다른 아이들이 플러스 되면 뭔가 실행력이 생겨요. 실행력과 추진력이 제일 좋은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C죠. C죠. 그런데 관계할 때는 어떤 사람이 제일 빠르고 세겠어요? B, C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2가지를 잘 복합해서 쓰다 보면 내가 어떤 유형이고 내가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하고 있는지가 보일 거예요. 아까 나는 A라고 했지만 내가 관계하는 유형들을 한번 잘 판단해 보세요. B로 관계하고 있는지 C로 관계하고 있는지. 그러면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특징은 뭐냐면 부드럽고 예의가 바르면서 핵심적인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의 포인트는 절대 잃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A형은 어때요? 핵심의 포인트를 잃어요. 뭐 얘기하다가? 감정 얘기하다가. 그래서 감정만 신나게 울고불고 짜고 하다가 끝나. 없어 뭐가. 그러면 이제 B형들은 너무 피곤하죠. 쟤는 뭐 맨날 질짜고 끝나더라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AB형이 내 앞에 있어. 그럼 나는 AB형과 얘기를 해야 돼. 그럼 AB형의 주파수를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을 잘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듣고 싶은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A, B가 앞에 있으면 A, B가 원하는 말과 함께 내가 원하는 걸 듣는 것이 굉장히 지혜롭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조언을 할 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조언을 해줘야 되게. 한쪽에 특별하게 찔러서 얘기하는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AB형의 그 신뢰, 이분들의 소통은 신뢰와 아까도 얘기한 실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잘못한 형식, 어떤 형식으로 돼 있죠? 막 차가 막혀서 늦게 온대요. 전화를 좀 늦게 받고 늦게 가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대요? 차가 막혀서 늦게 갈 것 같아 하면 안 돼요.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된다 했어요? 많이 기다렸지 미안해. 내가 커피 살게 하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미안한 마음도 읽어주고 모두 해줬어요. 실리적인 것도 해줬어요. 시간에 대해서 할당을 이거로 커피로 이렇게 세이브 해줬어요.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알았어 기다릴게 라고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보고 좀 더 기다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미쳤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그래서 실리와 실릭 나의 것을 절대로 손해보지 않게끔 얘기해 주는 거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A씨는 어떻게 공감을 해줘야 되냐? A씨는 공감과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오렌지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뭔가 재밌게 즐겁게 하는 사람, 소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분위기 메이커예요. 이 말에도 파워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설득시키는 거 굉장히 잘해요. 제가 지금 왜 빨리 하는지 아시겠죠?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좀 즐겁게 해요. 같이 하는 걸 좋아하면서 나누는 걸 좋아하고 파워 있게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이 사람들의 강점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자, 내가 만약에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없어. 그럼 나는 C의 역할을 잘 하도록 애를 써봐야 돼요. 내가 좀 강력하게 나의 자율성을 발휘하면서 나의 성취 욕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파워 있는 사람. C는 조금 자신감이 있어야 자기 소유 표현들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공감이나 이런 표현들을 해야 돼요. 이 사람들도 결국은 공감이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풍부한 공감과 함께 생동력 있는 말을 해줘야 돼요. 좋은 사람은 결과가, 그런데 중요한 건 뭐가 부족하다? 결과가 부족할 수 있어요. 행동이 바로바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죠. 이 사람들은 재밌게 얘기해주는 사람들이에요. 말에 영향력이 있고 그 다음에 리액션이 굉장히 커야 돼요. 와, 정말 너가 대단해 라는 말들을 굉장히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A씨의 유형을 한번 볼게요. 자, 취미로 테니스 시작한대요. 근데 이거를 얘기할 때 어떻게, 테니스 나 요새 엄청 잘 치고 있잖아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면 안 된대요? 레슨비 얼마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뭐 대짜고짜 막 이제 돈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된대요? 우와, 진짜 대박이다. 야, 너 테니스 치니? 야, 넌 진짜 잘 시킬 거야. 이러면 완전 땡큐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쉽죠. 막상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하면 그게 잘 안 돼요. 저도 저희 남편한테 마음을 충분히 읽어주고 싶으나 가끔 왜? 하거든요. 그럼 우리 남편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자, 들어봐봐 이래요. 그럼 하고 돌을 닦고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면 항상 마지막에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래서 결론은 나보고 이렇게 하라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그럼 B씨는 어떤 사람일까? 실리와 실행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강력한 주도형이에요. 저희 아들한테 체크를 해버렸더니 자기 얘기하지 말랬는데 B씨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너의 성격이 이렇대 라고 쫙 읽어주니까 엄마 딱인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감사했어요. 아, 제가 제답게 사는구나. 자, 그래서 B씨는 좀 냉철한 판단력과 추진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좀 굉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요. 현실적이고. 네, 안 넘겼나요? 네, 현실적인 사람들이에요. 이기는 게임을 좋아합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지는 게임 안 돼요. 이기는 게임. 그 다음 이 사람들은 판단과 주도성이 되게 중요하고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어요. 뭔가 리더를 발휘할 때는 이 BC 성격이 굉장히 좋겠죠. 파워풀하게 끌고 나갈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뭐가 중요하냐면 결과만 쫓다가 뭐를 놓칠 수 있다고 그래요? 사람을 놓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결과와 어떤 자기의 자율성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저거 언어적으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냐면 압도적인 성과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이 사람들은 만약에 집안일에 대해서 상의할 때 만약에 우리 남편이 이 B씨의 성격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안 된대요? 힘들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다짜고짜 감정부터 얘기하면 딱 듣기 싫어요. 질질 짠다고. 뭐 어떻게 얘기해요? 이 부분은 당신이 훨씬 잘하잖아 나보다. 이거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같이 밥 먹으러 가자. 맛있는 거 먹자 하면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갈게. 딱 이렇게 돼요. 자, C 계열이 있는 사람들한테는요 담백하고 심플하게 얘기해 주세요. 설명을 줄여주려 안 해도 돼요. 해 말아만 해도 오케이예요. 근데 C한테 내가 A니까 C한테 줄이 설명을 해. 그럼 C가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C는 담백하고 심플하게 네가 알아서 해. 너 맘대로 해. 라고 해야 되고 B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현실적인 얘기를 섞어가면서 뭔가를 얘기해줘야 되고 A가 끼면 무조건 어떻게 해요? 공감적인 얘기들을 해줘라. 그러면 이 모든 성격들이 대체적으로 다 얼추 맞출 수가 있어요. 마지막은요 다 통합된 유형이에요. A, B, C가 다 비슷비슷하게 나와. 이러면 그냥 통합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카멜레온이라고는 제가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은 어느 곳에 맞춰도 잘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의 가장 좋은 점은 모든 사람과 관계를 잘할 수도 있지만 안 좋은 점은요 자기만의 강력한 뭔가 성격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MBTI에서는 이 성격이 뚜렷하지 않는 게 굉장히 문제라고 말을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통합하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저희는 ABC 유형도 나쁘다 좋다의 판단 여부가 아니라 어느 사람한테든 잘 맞출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어느 사람하고도 맞추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체적인 성격을 잘 사용한다면 밸런스를 잘 맞추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균형력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두 맞추다가 지칠 수 있어요. 이 사람 맞추고 저 사람 맞추고 저 사람 맞추고 지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나만의 기준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A, B, C의 상황별 여러 가지 말들과 대화들이 많아요. 방법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요. 근데 키워드는 뭐라고 그랬어요? A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공감, 마음, 그죠? B는 뭐가 중요하다 했죠? 결론, 목적, 그 다음에 뭐죠? 이유. 그 다음에 C는 뭐가 중요해요? 자율성.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능력,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해주시면 굉장히 의무가 있어요. 자, 주파수를 맞추는 거 생각보다 쉽지만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통할 때 남의 주파수로 맞춰가면서 살아본 적이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듣는데 안 익숙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우리 종교가 어떻게 해야 되는 종교죠? 저는 들어야 되는 종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듣고 내가 하나님께 고하는 것만 말하는 종교지. 그래서 우리가 잘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결을 봐야 돼요. 내 결만 볼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나를 알아야 돼요. 먼저 나를 알고 그 다음에는 뭘 읽어야 돼요? 상대방의 주파수를 읽어야 돼요. 저 사람은 어떤 유형이지? 그 다음에 이제는 상대방과 내가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맞춰줘야 돼요. 이 세 가지만 잘해도 사실은 관계는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 안 될까요? 안 듣고 주파수를 맞출 생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건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얘기해 드렸죠. 뭐 때문에 그렇다? 상처 때문에 그렇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남한테 열 기가 없어요. 남한테 열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 사람이 잘못됐다, 이상하다, 문제가 아니라 본인 상처가 많아서 저렇게밖에 할 수가 없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우리는요, 관계는 만들어가는 거고 의사소통은 그 사람의 상대와 함께 나누는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함께 나누고 관계를 하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할 것이냐, 말을 하는데 어떻게 소금과 같은 맛을 낼 것이냐, 이것은 결국은 내가 잘 들어주고 잘 관찰하면 분명히 잘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덕후교회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실 우리 교인들은 굉장히 에너지도 많고 흥도 많아요. 제가 볼 때는 A도 많고 C도 많은 것 같아요. B도 많으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저 사람을 바라보고 어떻게 저 사람에게 맞출까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는 것이 관계의 시작이고 의사소통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뿐만 아니라 우리 그래서 함께 이렇게 상대를 맞추고 상대에게 어떻게 하면 귀 기울일 수까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면 정말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진실은 기술보다 강력하지만 기술은 뭐를 더 전달한다고요? 진심을 더 멀리 전달한대요. 의사소통도 기술이 필요한데 그 기술 안에 진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누다 보면 의사소통은 저절로 주파수가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파수를 맞추는 순간 소통의 결이 바뀌는 관계의 기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